자, 플레이어는 예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캡슐 모양입니다. 캡슐도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3D 오브젝트 형상 중에 있어요. 이게 세 번째, 3D 오브젝트 세 번째 캡슐이 있죠. 그러면 캡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가 하나,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게 되고, 기본적으로 눌러보시면 트랜스폼,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캡슐 콜라이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캡슐을 플레이어로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캡슐이라고 두는 것보다는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플레이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해봤던 작업이죠. 플레이어는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얘는 뭐 플레이어 맷으로 해주고 색깔을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플레이어가 씬에 생성이 됐고, 이 플레이어 Y 방향을 1이네요. 뭐 이 정도로 해주고 XY 위치도 0으로 일단 초기화, 한가운데 있도록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우리가 설정을 해줄 게 뭐냐면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껍데기 안에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집어넣어서 이 물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그 기능을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게임 오브젝트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게임 로직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그예요. 태그. 그래서 태그 이거 눌러 보시면 뭐 리스폰, 피니시, 에디터 온리, 뭐 메인 카메라,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에 배치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부여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플레이어 같은 것들은 당연히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게임에는 거의 대부분 플레이어가 있을 거고, 다른 객체들과 다른 이 객체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플레이어다 라는 태그, 그냥 말 그대로 스트링 같은 거죠. 태그로 그냥 부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이 태그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플레이어에다가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 상태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중력이 작용되는 기능을,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플레이어는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리지드 바디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건드려 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실행을 해보면 바닥으로 잘 떨어지나 확인은 일단 한번 해보고요. 네, 이렇게 바닥면에 잘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궁금하신 분은 유니티 레퍼런스 문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뭐고, 이게 왜 뭐고, 왜 필요한가 같은 것들을 다 읽어보시면은 사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는 이 constraint, 지금 접혀있는 이 constraint라는 것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만들 게임이,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이제 총알이 날라올 거고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면서 그 총알을 피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넘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책상 위에 이런 캡슐이 있다고 치면은 캡슐 모양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중심이 안 맞아서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게임을 만드는데
이 플레이어가 쓰러지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만드는 이 게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물리 계산을 할 때 특정 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프리즈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프리즈 로테이션에서 XG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플레이어가 뭐 X, Y, G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어가 회전하는 건 이 Y 방향 기준으로밖에 회전을 못하도록 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X랑 G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회전을 못하게 막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제가 임의로 높여놨는데 높이를 다시 1로 바꾸고 위치도 플레이어가 위로 뛸 일은 없기 때문에 Y방향 위치는 프리즈 하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XG 방향 로테이션과 Y방향 포지션은 프리즈를 시켜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UI에서 강제로 조정하는 거에서도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플레이어가 돌아다녔을 때 넘어지는 일은 없게 됩니다. Y방향도 지금 우리가 이 씬에서 UI로 강제로 바꿔주는 경우에는 뭐 바꿔지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Y방향 포지션을 바꾸지 마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뭐 일단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자면 뭐 물리인지 뭐 저 계산을 언제 하고 유니티에서 이 씬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지만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가 특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지금 플레이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게임 씬을 레벨이라는 이름의 씬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날아가면 안 되니까 컨트롤 S로 저장을 한번 해줍시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할 이 플레이어의 일단 형상을 만들어 뒀고 이제 플레이어를 키보드를 움직여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로직을 우리가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뭐 남겨두죠. 그냥 남겨두고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름을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편집기가 열렸을 거고요. 전체 화면으로 합시다. 방금 만든 스크립트가 뭐 자동으로 열리거나 보통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플레이어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플레이어를 움직일 때 리지드 바디에다가 무언가 작용을 해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 그래요. 뭐 이름 명시적으로 길게 지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에디터에서 저 인스펙터 부분에 이런 변수가 우리가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실 거고 거기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이따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어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스피드라는 변수에다가 뭐 8 정도의 값을 일단 초기 값으로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두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스크립트 컴파일 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 플레이어에다가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라는 거 참조할 수 있게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리지드 바디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 뭐 아무것도 기능을 구현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을
어디다가 작성을 할 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건 요거밖에 없었죠. 게임이 시작되면 딱 한번 실행되는 함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거, 영어로 사실 설명이 써 있는데 옆에다가 그냥 한글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매 프레임 한 번씩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이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게임 엔진에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어요. 특정 시점에 게임 엔진이 설계된 방식에 따라서 이 함수는 게임 시작할 때 한 번씩 실행해라 라고 컴포넌트들에 쫙 뿌리면 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은 알아서 이 함수를 호출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명령이 내려오는 게 스타트 함수였고,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 날라와요. 새로운 장면을 하나씩 그릴 때마다 게임 엔진이 자, 너네들 업데이트 한 번씩 함수 한 번씩 실행해 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매 프레임 한 번씩, 그러니까 내 게임이 60프레임 per 세컨드 FPS로 돌아가고 있으면 1초에 60번씩 실행되는 그런 함수라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간단히 만들어 뒀는데, 여기 요 사이트 뭐 제가 걸어둔 주소 타이핑을 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 유니티 이벤트 엑스큐션 오더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유니티 매뉴얼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엔진 자체에서 실행해라 라고 자동으로 그 브로드캐스팅 명령이 날라오는 함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칸마다 다 그런 함수들이에요. 보시면 스타트 여기에 있죠. 그래서 내려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업데이트 여기에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함수가 어떤 때에 호출이 되는지가 써 있어요. 이 밑에 영어로. 그리고 사실 한국어로도 써 있을 겁니다.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고, 저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애들만 추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네 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딱 한 번만 실행된다 했는데,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첫 프레임 렌더링 시작 전 시점에 호출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는 게임 로직의 첫 단계에서 호출이 되는 뭐 그런 이벤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뭐 영상 잠깐 정지해서 보시면 되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플레이어라는 거는 내 키보드, 내가 뭐 WASD를 누르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자동 완성이 잘 되네요. 자, 유니티 자체에서,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입력을 핸들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 이벤트를 탐지해가지고 뭐 풀에 집어넣고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 유니티에 구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기능을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 특정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탐지를 해서 눌렸으면 뭘 하도록, 이런 식의 로직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인 거죠. 또 지금 AI가 자동으로 이스케이프로 할당을 해줬는데, 사실은 뭐 W키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프레임, 매 프레임마다 W키가 눌렸는지 확인을 해서 눌렸으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줄 겁니다. 무슨 작업을 해줄 거냐? 첫 시간에 봤었죠. 플레이어 이 리지드 바디에다가 우리가 add force를 해서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다가.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 반작용으로 이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키를 누르면 뭐 요 Z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이런 식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WASD 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S는 뒤쪽 방향이니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면 될 거고요. A는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주면 될 거고요. D는 힘을 왼쪽 방향으로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그냥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를 움직이는 코드예요. 간단하죠. 입력 처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엔진의 내장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getKeyDown 불리언 반환을 하는 거라서 결국엔 여기가 1대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할당되어 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W 그쵸. 네, 그쵸. 그럼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제가 잘못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AI가 추천해주는 getKeyDown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getKeyDown은 특정 프레임에 키가 눌리기 시작했냐, 스타트 프레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캐릭터를 움직여 주려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매 프레임마다 얘를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누르고 있으면 쭉 힘이 계속 가해져서 움직이도록 하고 싶은 거고, 그럴 때는 getKeyDown이 아니고 getKey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씬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는 거, 돌아가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시점에서 보면은 이 A랑 D 방향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움직일 게 아니기 때문에 저 A, D 방향의 키에 따르는 힘의 입력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이런 로직을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하나 둘씩 이제 얹어 보도록 할게요.